선생님의 책은 연기자들과 연기 지망생들의 필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쓰시면서 아주 사소한 경험들도 당사자인 작가나 연출가에게 허락받고 쓰셨음을 읽으며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송구했습니다. 어느 페이지도 교훈이 되지 않는 내용이 없어서 욕심나지만 커튼콜 할 때까지를 올리며 염치를 마감하려 합니다. 커튼콜 할 때까지. 영화 내 사랑에서 그림을 그리는 주인공 모드 루이스, 셀리 호킨스는 말합니다. 나는 창문을 좋아해요. 지나가는 새, 꿀벌 매번 달라요. 나는 3층 내방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뭇잎들은 매일 다르게 흔들립니다. 나뭇잎들이 어제와 다른 모양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잎들의 춤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날 창밖을 보는데 조그만 풀들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바하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비바람의 풀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바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벅차도록 행복을 느낍니다. 눈이 부시게 해서 아들이 치매에 걸린 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나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들에게 모이를 줍니다. 5시 반이면 습관처럼 눈이 떠지지만 너무 일찍 주면 안 되니까 7시까지 기다렸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쌀을 뿌려줍니다. 예쁜 그릇에 물도 채워줍니다. 참새들이 나무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얼른 내려옵니다. 숨만 크게 쉬어도 날아가니까 문 닫고 들어와서 숨 죽이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새들 숫자를 세어본 적도 있는데 가장 많게는 17마리까지 세었습니다. 능소와 가지에도 앉아있고 더 기다리면서 앉아있습니다. 내가 늦게 나가면 빨리 달라고 짹짹거리며 성화를 댑니다. 비둘기 2마리도 옵니다. 몸집이 크니까 참새 10마리가 먹을 것을 비둘기 1마리가 먹어 치웁니다. 너무하다 싶어서 그만 먹고 가 둘기야 하고 혼자서 말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와도 참새들이 피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시끄러워서 나가보면 아침에 미처 못 왔던 참새가 와 있습니다. 아침에 못 먹었으니까 지지배배하면 주겠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매일 오는 참새, 비둘기 말고 요즘에는 까치도 날아옵니다. 맛있게 먹고 똥은 다른 데 가서 싸면 안 되니? 라고 말합니다. 새로 날아온 까치에게는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요새 산에 까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화한 산까치가 날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떨어져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수국잎에 몇 겹을 감싸서 뜰 한켠에 묶고 강아지들이 파헤칠까봐 앞산에 가서 크고 작은 돌들을 주워다 그 위에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 쌍까치들이 다 모인 것 같이 많은 새들이 날아와
나무들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새끼가 죽으면 전부 모여 슬퍼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 담이 났습니다. 강아지들이 바깥 구경하라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보는 걸 좋아해서 나도 어떤 때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나다가 묻습니다. 누가 구름이에요? 나에게 말 걸려고 괜히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말해줍니다. 얘가 구름이고 얘는 달이야. 어린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너무 영리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 지나다니는 초등학생 아이들, 그러한 순수한 존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담 밖에서 말을 붙이고 인사를 해줍니다. 한 번은 구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열쇠를 안 가져갔고 이모님이 외출을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를 껴안고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이를 안고 있으니까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작은 존재인데도 서로 온기를 나눕니다. 거의 반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나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셔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넘어가서 열어드릴까요? 감사해요. 얼굴이 알려졌다는 게 어떤 때는 불편하지만 고마울 때도 많습니다. 앞집이 오래된 회색 벽돌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배경으로 자목련을 심었습니다. 인도 붐바이에 갔을 때 인도의 청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난 탐스러운 자목련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자태를 잊지 못해 자목련을 심었습니다. 꽃이 피면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바뀌고 집을 새로 지어서 붉은 벽돌집이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나마 3층 내 방 창문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가지에 핀 새 송이 많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여전히 곱습니다. 사람도 꽃나무도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돋보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자목련처럼 고유색이 강한 꽃은 자기 뒤에 옆에 무엇이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도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붉은색 벽돌을 배경으로 서 있으니까 자목련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짓고 얼마 후에 류시화 시인이 주방 창문으로 내다 보이는 곳에 벚나무 한 그루 구해다 심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약간 삭막했기 때문입니다. 그 벚나무는 특이하게도 다른 벚나무들처럼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키 2배 정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조금씩 가지를 넓혀 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면 식탁에 앉아 기쁜 소식처럼 핀 벚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봐도 기쁜 소식 같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제비꽃이 낮게 퍼져 나옵니다. 담 앞에는 영춘아가 일찍부터 노랗고 환한 얼굴을 살랑거립니다. 살구나무와 벚나무에는 새순이 오동통합니다. 만지면 터질 것처럼 나는 서교동과 연희동에서만 50년을 살았습니다.
촬영할 때 외에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가기 싫어서 누가 강남에서 만나자면 그 사람이 막 미워지려고 합니다. 내 방이 있는 3층에서 보면 창밖으로 사계절이 다 보입니다. 리젯 우드워스 리스라는 시인이 쓴 삶에 대한 작은 창가라는 시를 벽에 붙여놓고 가끔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쁘다. 하늘의 푸르름이 기쁘다. 시골의 오솔길이 떨어지는 이슬이 기쁘다. 개인 뒤엔 비가 오고 비 온 뒤엔 햇빛 난다. 삶의 길은 이것이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오직 해야 할 일은 낮게 있든 높이 있든 하늘 가까이 자라도록 애쓰는 일. 나는 살구꽃 필 때가 좋습니다. 커다란 나무에 조그만 꽃들이 자욱하게 서려서 멀찌감치 서서 보면 분홍색이 연하게 떠오릅니다. 한 2, 3일 행복하게 해주고 나서 우리가 모르는 미풍에도 후룩 찝니다. 무게도 안 느껴질 듯한 자그마한 새가 앉아도 떨어집니다. 눈송이보다 더 가벼운 손톱만한 나비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곧이어 라일락이 한창입니다. 담밖으로 가지가 나도록 라일락을 많이 심었습니다. 우리 집 앞 다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행인들이 가지를 꺾어 가기도 합니다. 아들이 레프라도 레트리버 강아지를 구해와서 키운 적이 있는데 덩치가 어찌나 큰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마당에 꽃들이 마구 밟혀 죽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루시와 시인에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시인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돌아다니는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야겠구나. 저 아이를 꽃이라고 생각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꿨더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똥을 싸는 꽃도 있나? 거기에 대해선 시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본래 화려하고 큰 침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눕는 곳이니 작은 침대를 짜서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 수납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침대입니다. 자가용도 15년 탔는데 더 이상 타지 않으니까 오래전부터 차고에 그냥 있습니다. 타려고 해도 수리비가 더 나오니까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차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남 보기에 자가용 타고 내리는 게 폼이야 나겠지만 나는 택시 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택시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놀라긴 합니다. 나는 나답게 솔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걸 아닌 척하고 살려면 힘이 더 듭니다. 다만 드라마 연습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대사가 잘 안 될 때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배우로서 연기 잘한다고 평가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명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작별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출연한 작품들로 나를 이야기하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가로 나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소유하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로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볼품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슬프기도 하고 약간 기쁘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푹 안 자서 그런지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쓸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밀려드는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대본을 쓰고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그 불안감을 밀어냅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끝나는 날까지 단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는 달력에도 써 놓았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단정하게 살리라 라고. 피곤하고 귀찮아도 흐트러져 있고 쓰러져 있다가도 아니야, 누가 보지 않아도 나 자신에게도 단정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면서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배우는 속옷도 잘 갖춰 입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죽었을 때 병원이나 사람들이 내 몸을 수습해 줄 때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단정히 합니다. 선셋대로 빌리 와일더 감독의 1950년 개봉 영화, 윌리엄 홀튼, 글로리아 스완슨 주연, 옛 명성을 증언해주는 사진 가득한 어둠 컴컴한 집안에 사는 노배우와 젊고 가난한 시나리오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은퇴한 여배우에게 어느 날 할리우드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배우는 자신이 영화를 찍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엄청난 돈을 들여 얼굴 미용을 하고 영화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화사에서는 그녀를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진 골동품 자동차가 필요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없는 희귀한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배우로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끊임없이 나를 바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 모든 괴로움과 번민이 다시 반복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처럼 들려서 웃곤 합니다. 며칠 전 정원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라일락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돌에 찧어서 상처가 제법 크게 났는데 그 순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말했습니다. 라일락 가지를 잡지 않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했나?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평생을 죽고 싶었는데 여든이 넘으니 살고 싶은가 봅니다. 내가 붙잡고 넘어진 라일락 가지가 찢어져서 나 아픈 건 둘째치고 헝겊을 가져와 라일락 가지를 단단히 싸매 주었습니다. 기운 내라고. 미안해. 얼마나 아팠니? 내가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너도 제발 살아. 볼 때마다 그렇게 말아주고 있습니다.
나는 커튼콜만 남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어 마이 플랜즈를 할 때도, 눈이 부시게를 할 때도, 우리들의 블루스를 할 때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커튼콜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을 바쳐서 했습니다. 언제나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원로 소리를 듣는 것이 싫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슬프게 들립니다. 원로가 무엇인가요? 이 바닥에서 이제는 늙었다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영정 사진으로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라볼 때 내 얼굴이 배우 같고 아름다운 사진이 영정으로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슬픔과 더불어 저 사람을 내가 알았었다는 기쁨을 같이 줄 수 있는 얼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볼 때마다 영정 사진으로 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이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바꿉니다. 지금 죽어도 멋있게 죽었다 라고 할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더 훌륭한 역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멋있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본을 쓰고 내가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이 배우가 이 역을 하면 좋겠다 하고 선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를 준비하며 무의식 중에도 책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만회할 기회가 별로 없는 나이입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삽니다. 배우로서 마지막 생을 잘 끝마치고 싶습니다. 인생 고비 때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배우는 죽지 않으면 연기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링거 맞고 촬영장에 나간 적도 수없이 많고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에서 녹화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연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연기하는 것,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두 가지만으로도 벅찹니다. 둘 다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은 늙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김남조 시인의 이 시를 좋아합니다. 자책과 놀며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태와 안일, 그 피부병을 자책한다. 이다지 감미로운 시간 죽이기를 자책한다. 미지근한 온도, 희석된 긴장, 절망보다도 무게성한 허탈을 자책한다. 달력엔 자책의 날짜들만 잇따라 숙달 외길을 달리는 자책 취미를 자책한다. 많지 않은 세월에 자책과 노느라 나의 밤낮이 바쁘다. 하여 바쁘게 자책한다. 어느 날 마당에 나가니 주황색 장미가 펴 있었습니다. 놀라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언제 폈어? 나무 사이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너 언제 폈어? 너의 얼굴을 보니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말해봐. 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옵니다. 3층 내 방 창문 너머로 저녁이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옅은 색조의 어두움이 점점 짙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나무들도 꽃들도 그 어두움에 몸을 맡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어슴푸레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강하게. 나를 깨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연기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늘적지근하게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깨우쳐주고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김혜자, 일어나 하고 말해주는 것 같은 이들이, 나를 정신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살겠구나 하는 것을. 아, 정말 기가 막힌다. 신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구비구비마다 고마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일부러 계획한 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해주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기억할 단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참 축복받은 배우이구나 합니다. 언제까지가 나의 삶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그리 해주시기를 신께 기도하며 창을 닫습니다. 진짜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혜자 선생님은 축복받은 배우이심이 틀림없습니다. 6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시기까지 외출도 삼가시며 책과 음악과 사색의 시간으로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의 시간들을 가지셨음을 느끼며 숙연해집니다. 선생님의 글들은 나를 정신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 누군가는 선생님을 생각하며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